뭐 이번 주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죠.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뭐 카메라 모듈 쪽들, 자율주행 때문에 관련한 이슈가 있어 그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3월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 폐기물이나 이런 종목들을 또 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을 받았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살려놨습니다. 3월 들어서 머리를 들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아마 다음 주에 기술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을 거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보이시네요.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흐름은 좋습니다.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수는 사실 60일선까지 와서 가까스로 금요일 날 61선은 뭐 지켜냈습니다만, 이들 종목은 지금 5일선, 20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세먼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워낙 우리 정부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되겠고, 이번에 그 반기문 위원장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마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한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폐기물 쪽으로, 이 폐기물 종목은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서 고마진 사업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허가 사항에다가 또 주민들 반대 때문에 누구든 쉽게 돈이 된다고 해서 폐기물 사업은 뛰어들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이들로 보면 굉장히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립 처리 비용이 지난 2년 동안 100%나 올랐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인선 ENT는 꼭 사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산업 폐기물을 소각을 해야 되니까 소각 처리 비용은 지난 2년 동안에 무려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마 이들은 앞으로 이런 처리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스팀 에너지 비용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코인텍 같은 경우는 마진이 40%입니다. 40%. 뭐 이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코인텍이 안 갈 수가 있나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한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는데 마진이 한 40%까지 되는데 코인텍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가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월 달 들어 굉장히 힘든 장이 있죠. 이번 주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업체들은 여전히 올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회복을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나 그리고 이 폐기물 업체들이 다시 2차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정부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장 자동화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기업별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이런 공장 자동화 또 이 로봇 산업 로봇을 많이 도입하는 추세가 될 겁니다. 이 사람처럼 뭐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들, 또 주 5일 또 혹은 주 52시간 하루 8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탄력 근로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아마 도입은 급속도로 빨라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해서, 이 시간에 현재 주목해야 될 테마들은 이들이 아닌가라 보여지고, 기술주 쪽에서는 뭐 5G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은 갤럭시 또 S10이 나왔으니까 관련한 종목군들은 보시되, 이들 종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많이 또 연동되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수급이 또 들어올 때만 또 움직이다 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5G나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군들은 따로 좀 익혀 가시면 되겠고, 또 워낙 이 IT 쪽 관심들이 많으세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해도 전문가들 뭐 2명 중에 한 분은 IT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그거를 좀 미리 발굴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폐기물 쪽은 거의 한 3년 됐네요.
국고처에서 여러분한테 폐기물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주로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한 것이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에 와 있어도 계속 폐기물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KGTS까지 하면은 4개입니다. 자, 이 아주 장외 쪽에는 뭐 대결산업이니 리클린이니 진주산업가는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폐기물 업체가 불과 4개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난 근 5년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4년 계속 폐기물 업체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종목도 없고요. 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YN텍이 여수 산업단지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울산 산업단지에서 88개 산업 폐기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KGTS 같은 경우는 시아공단의 70개 이상의 거래처로부터 받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이걸 어디 가서 소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각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걸 소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점력들 때문에 폐기물은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 다행히 이들이 요즘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어. 아마 어느 구간에 들어갔든 코엔텍이든 YN텍, 인선이엔티는 어느 구간에 들어갔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은 지금 수익이 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막 산업 이 로봇 쪽으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막 타동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자 대부분이야 보시면 되겠죠. SM코에 빠졌네요. 네, 자, SM코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SK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 하신기계를 인수를 해서 지금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인수를 한 기업이 바로 SM코가 되겠고요. 여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LG전자가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 이 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골머리를 앓겠죠. 네,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생산 라인에 가게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붙어 있던 이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다 산업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고, IT 부품들 장비 다 마찬가지죠. TV든 반도체든 다 로봇이 만드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로봇스타든 SM코와 포스코 ICT 같은 종목군들이 수주가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흐름을 보죠. 자, 꺾였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쪽에서는 뭐 위닉스가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딱 가장 수요가 많은 평수 때 소형 10평대부터 20평, 그리고 이번에 이 30평짜리 위닉스 마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30평짜리가 일반 가정용으로도 앞으로 뭐 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또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가정용으로도 이 거실이 20평이라고 해서 20평을 놓지는 않죠. 30평짜리가 가격이 20평대보다 더 싸니까 이것이 이번에 대박을 쳤죠. 그래서 위닉스 마스터는 이제 막 나온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실적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매년 영업이익이 대박을 치다 지난 연도 200억까지 영업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닉스 타워 XQ 같은 경우에 700번은 거의 막 23평 정도. 그래서 중형, 대형 모두가 다 커버가 되는 건 위닉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본다면 위닉스가 가장 지금 정책과 정부랑 가장 맞아 떨어질 수 있어 가장 수혜가 된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급등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꺾였습니다. 근데 꺾였지만 밑에 보시면은 밑꼬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밑꼬리가 붙었다는 건 뭡니까? 이 다 저점 매수가 붙었다는 뜻이죠. 네, 일방적으로 주가가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들여다봤더니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번 일주일 내내 떨어질 때마다 샀고, 개인들은 던졌고 외국인들은 저 높은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럼 결국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매물이 나오는데 개인들은 이익 실현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잡았죠. 그러면 시장 때문에 떨어졌죠. 수급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봤을 때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도 역사적 신고가를 재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닉스는 충분히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에게 중간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좀 주지 않았나라 보여지고요. 자, 오택이 운목을 맞았습니다만
위험하지 않은 음봉이고, 마찬가지 지난 5일 동안, 그 2주 동안이죠. 지난 2주간 이 오텍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1선이 살아있죠.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닥이 지금 21선도 깨고 61선에 가까스로 턱걸이하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그렇죠. 코스닥 지수는 이런데 오텍은 21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죠. 다만 시초가를 못 지키다 보니까 좀 보기 싫은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좀 아쉽지만 그러나 21선이 살아있고, 어쨌든 시초가는 계속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시초가가 낮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는 어렵고 아마 21선 깨어졌겠죠. 왜?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건 시초가가 낮다는 뜻이죠. 높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종가는 계속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은 그 다음날로 홀드하는 전략을 계속 써야 되겠죠. 갖고 가는 전략을 쓰고, 아침에 한 번씩 잘랐다가도 꼭 오후에 혹은 장중 저점이면 오텍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의도 이 IFC몰 국제금융센터에 와 보시면 눈으로 실제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초대형인데 이게 평수가 무려 300평짜리입니다. 네, 지금 앞서 위닉스 마스터가 30평짜리,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우리가 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300평짜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 보면 무슨 공장 타워 같네요. 저 300평짜리를 이번에 IFC몰에 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앞으로 이 쇼핑센터나 공장이나 이 대형 건물에 이 오텍이 이걸 다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 이런 레코드들이 이제 쌓이고 있다는 건 주목을 해야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런 산업용 로봇 쪽으로 산업용 이 에어컨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오텍 쪽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도 초대형은 따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그러면 위닉스와 또 초대형은 오텍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 소형은 신일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음봉을 맞았지만 이걸 갖고 우리가 공기청정기 종목들이 꺾였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수는 어디까지 왔어요? 6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3을 들어서 심각한 수준인데, 얘들은 사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대부분 미세먼지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종목이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이다. 자, 이 미니 공기청정기는 6평, 5평짜리인데 가격이 6만 원밖에 안 한다라고 했죠. 싸도 너무 싸죠. 그래서 이 수요, 이 1인 가구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장은 따로 존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신일산업이 아마 그 시장은 먹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10일째 매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기관들이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5일선을 제일 먼저 회복할 1순위는 신일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3월달에 그리 힘들었는데도 오히려 3월달에 올라간 것들이 다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신일산업도 어느 종목보다 먼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과연 돈을 버느냐 궁금하는데, 우리는 지난 그 3년간 이 성장에 대해서 늘 주목을 하죠. 2016년도에 4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00억, 작년에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선풍기 팔아서 이 정도로 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기청정기가였으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작년에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시가총액 1,400억이니까 3월 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상으로 따져도 크게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신일산업이 단순히 돈 못 벌고 그냥 이 저가의 선풍기나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좀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선 해보가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빌트인 가전적으로 이 공조, 또 빌트인 레인저우드 이런 B2B 쪽이 전문인 게 바로 하츠죠. 하츠가 주방용 공기청정기도 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트로 묶어서 아마 B2B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대부분 보시면 미세먼지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죠. 목요일 금요일 날. 근데 하츠는 오히려 금요일 날 반등을 시도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요 4종목 정도, 대유위니아는 애매하니까 그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 위닉스나 오텍, 신일산업, 또 이 주방용 쪽은 하츠라고 해서 4개만 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닉스가 대장이라고 보시고, 초대형은 오텍, 그 다음에 미니나 소형은 신일산업,
그 다음에 B2B 쪽에 아파트 세트로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 뭐요? 자, 반기문 이 위원장이 시진핑 이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국 시진핑 그 주석이 글쎄요, 반기문 이 위원장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 이건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계의 이 공장을 자처하는 그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조기 폐쇄를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한반도로부터 떨어진 그죠 쪽으로 뭐 이전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뭐 거의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건데 뭐 이런 정도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역시 개인 석탄 보일러 정도는 개인들이 쓰고 있는 석탄 보일러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낼 수는 있겠죠. 뭐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뭐 협조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뭐 사회주의 특성이죠.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3,000기나 되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손댈 마음은 없을 것이고 개인들의 석탄 보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폐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하는 경동 나베인이 얻을 것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부적으로도 우리 정부 차원에도 이번에 서울시도 그랬습니다만 500m 제곱 이상의 신축 증축 건물에는 컨덴싱 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을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77%를 저감할 수 있는데 왜 이 컨덴싱을 안 쓰겠습니까? 에너지효율도 80%에서 일반 보일러에 대비해서 95%까지 에너지효율을 올릴 수 있는 컨덴싱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신축은 이제 의무화가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석탄보일러 폐기가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런 제도가 없을 때도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70%가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보다 만약에 정책이 도움까지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경동 나비에는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죠. 뭐 지수가 그랬으니까. 근데 21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이 올선 21선 다 살았는데 이들은 테마 매매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날라가면 아마 제일 먼저 날라갈 종목들도 다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필터 쪽에 두 종목 크린앤사이언스는 부직포 필터 쪽은 국내 1위가 될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쪽에 이 필터는 멤브레인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보면 상하 프론테크가 될 겁니다. 다 적정하게 눌림목을 줬고 그 눌림목 자리가 다 21선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와 눌림목 자리 간의 갭이 별로 크진 않아요. 자,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갭 상승 양보 하나만 뽑아줘도 신고가에 임박할 정도로 다 신고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을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을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은 뭐 최고죠. 신고가를 깼고 코엔텍도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이 10만 평이나 되는 이 여기에 이 용잠동에 지금 세 개의 이 산업 이 소각로 폐기물을 갖고 있는데 소각로 처리 시설이 450톤 정도 소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마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잘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그 전에 180억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3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마진이 40%니까 밸류를 글쎄 20배를 줘도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깨고 날아가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 보여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매도가 나와서 약간 추춤거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9시 50분에 기관 수급이 딱 들어왔다. 기관 수급 뭐 만주라도 찍겠다라고 하면 신고가 깹니다. 그날은 바로 기관 수급 하나 보고도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엔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YN텍도 역사적 신고가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는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역사적 신고가에 왔고 어느덧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아마 이 국고초 시간에 제가 700억, 800억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추천을 했었고 그때 이익 성장과 사상 최대 실적 여기에 미래 실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주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유산주가 뭐라 했습니까? 제일 좋은 유산주는 바로 폐기물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바로 이런 YN텍, 코엔텍, 인선이엔티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YN텍이 어느덧 1,500억, 1,000억 언더에서는 못 잡는 날이 올 겁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수십 번 했던 것 같네요. 왜 그랬냐면 그때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지난 연도 영업이 150억입니다. 수익 가치가 150억인데 밸류 10배만 줘도 1,500억이에요. 수익 가치도 안 되죠. 거기다가 운반선이 5척을 갖고 있는 BSCP라는 돈 잘 법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도 갖고 있어요. 여수산업단지 안에 소강로도 갖고 있어요. 이 많은 부동산의 가치에다가 또 유보율도 1,0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1,100%를 갖고 있습니다. 1,100%의 자본금이 90억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가 되지요. 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을 1,000억을 갖고 있고 그다고 이 수익가치 150억 영업이니까 수익가치 1,500억이에요. 거기 이 많은 자회사들, BSCP이니 이 골프장이니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 언제요? 바로 지난 연도만 하더라도 영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 800억입니다. 1,000억 원인데 이거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 달에 너무 빨리 이루어져 버렸죠.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1,500억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걸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글쎄요. 일단 계속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1,000억 언더에서는 뭐 자신 있게 사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또 1,500억이 오고 나니까 지금도 강하게 하라고 하기는 조금 명분은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비싸다는 생각은 들진 않으니까 보유하라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Y엔텍은 좀 그렇지만 인선이엔텍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사천 매립장 이번 4월 달에 준공을 하는 이 전격입니다. 아주 뭐 신식으로 현대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이 강양면 입장은 또 하반기에 개장을 합니다. 두 개에서 최소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상되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 240억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소 100억 정도 늘어나면 340억이에요.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2,900억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2,500억이지만 3,000억 원 내에서 못 잡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IS동서가 2017년도에 3,000억에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돈을 잘 벌죠. 일단 영업이익이 원래 300억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인선이엔티, 코엔텍, Y엔텍은 이번 지수 때문에 흐름이 좀 안 좋았지만 21선이 살아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SPG와 로보스타 그리고 맥스로테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 또한 마찬가지 추세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장이 좋지 않아 하락을 했지만 주가는 매우 강하게 레벨업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왔었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데 자 보시면 변동성도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줄었지만 변동성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양보 하나만 뽑으면서 매물만 소화를 좀 하면 이거 안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갖고 있는 분도 여기에 조정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한 조정도 없고 상투 운봉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운봉밖에는 없네요. 자, 로보스타는 금요일 날 어느 정도로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다시 올라가리라 보여지고 3위 THK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자, 일본이 THK고 자, 돈을 유보금 굉장히 많이 쌓아놨다 했죠. 1,700%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3위 THK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이 개인용 로봇들 이런 거 보시면 교육용 로봇 쪽에 로보는 상가가 나오고 주가가 레벨업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없습니다. 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장중 트레이딩은 열심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로보티즈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용 로봇 또 그다음에 요 교육용 로봇까지 이 모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을 아우를 수 있는 로보티즈입니다. 자, 이제 슬슬 돈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4일 동안 월요일 날 주가는 급등을 시켰고 그리고 4일 동안 뺐는데 4일 연속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눌림목이 완성이 됐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아마 매물을 소화하는 완성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종목과 폐기물, 미세먼지는 이번 주에 아주 견조한 꼭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다음 주에는 기회를 삼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